있어요, 이런 거? 없죠? 지원 동기, 성장 배경, 이딴 거 없죠? 그죠? 여러분들 딱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소서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제일 많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전 경험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뭐를 현실을 직시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자꾸 1%의 자소서를 원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 합격을 성공해서 막 인터뷰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인터뷰하고 이런 사람들은 1%예요. 여러분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꼭 희한하게 별로 준비 안 했는데 공격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1%예요. 그래요. 1%예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99%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99%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어학연수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그냥 갔다 오고 왔어요. 어학연수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소위 말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학연수 갔다 오고 뭐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 갔다 왔어요. 어떠한 동기나 어떠한 것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되게 냉정하게 잘 말하죠. 제 수업 들어보세요.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드려요. 제가 진짜인데? 장난 아닌데?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꿈에서 깨어나라라. 제발 꿈에서 깨라. 진짜예요. 진짜예요. 현실의 나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소서를 왜 못 쓰는지 아세요? 현실의 나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가 달라서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나를 못 봐서 자소서를 못 써요. 머릿속에 있는 나는요, 되게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의 나는 찌질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백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백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마치고 뭐 하실 거예요? 종로잖아요. 약속은 하나 잡아놓고 여기를 나왔어야지. 오늘 불금인데. 둘이 연인이에요? 여자분은 되게 이렇게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둘이 연인이에요? 오늘 마치고 뭐 하실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서 술 마셔요, 그냥. 술 마시고 놀아요. 오늘 불금인데 놀아야지. 백수는요, 고통을 가장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통을 가장한 가장 행복한 시간. 불금을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월요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1111111 다 모든 날짜가 일요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통을 가장한 가장 행복한 시간.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은 건 뭐다? 시간. 근데 물어보잖아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제일 없대요. 여러분들은 돈이 제일 없죠. 그 다음에는 공부가 좀 모자라요. 그 다음에는 열정이 좀 모자라요. 막 대부분 얘기를 해요. 전 열정은 넘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느냐면은 전부 다 물어보면요. 시켜주면 열심히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안 뽑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요. 시켜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아무나 잡아서 야 내가 너 한 5천만 원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 네 그러고 따라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요. 시켜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정의 차이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은 건 뭐다?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스토리를 만들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과거에서 놀아요. 현실의 나를 얘기해달라고 자소서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의 나를
나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스토리텔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강력한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그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그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그 적합한 인재 중에서 51.8%가 제일 재밌죠. 51.8%, 24.1%가 성실성과 업무 지식 및 실천 능력이에요. 성실성.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대기업은 성실성을 보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실 때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나이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좀 나이가 있다. 앞에 여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 난 죽을까요? 난 혀 깨물고 자살해야 되겠네. 29이 많아요? 29이 많아요? 대부분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대기업을 못 갈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공기업 지금 현재 여성분들이 들어가는 평균 나이는 30. 남자는 32에서 33. 왜 그럴까요? 공기업은 언제 퇴직하나요? 몇 살에 퇴직하나요? 공기업 퇴직은 몇 살 때 하나요? 요즘에 61 아니면은 요즘에 늘어나가지고요. 내가 연봉을 반으로 줄이면은요, 63까지도 가능해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29이에요. 내년에 들어가서 30이라고 칩시다. 몇 년 근무하셔야 돼요? 그렇죠. 31년 근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업은 마인드가 달라요. 공기업은 어떤 사람 뽑느냐면 너 우리 회사에서 31년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나려고 해요. 우리 회사에서 다 뽑아먹고 5년 있다가 너 어차피 나갈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실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더 재밌는 건 있어요. 30년을 만나죠. 30년을 진짜 볼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순환근무잖아요. 공기업은 다 순환근무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저 제주도로 보내고 이러진 않아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서 돌아요. 경기도에서 돌고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말 못해주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뭐 아무튼 점수를 되게 많이 받아서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순환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환근무를 하는 그 과정에서 5년은 무조건 봐요. 나를 뽑아준 사람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올해 40이란 말이에요. 41란 말이에요. 나이 많이 먹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채용을 해요. 인사 담당자예요. 보통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38에서 한 41 정도가 인사 담당자예요. 보통. 45까지가.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 근무해요? 남은 게 40이라면 20년 남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5년은 이 친구하고 봐야 돼요. 어찌됐든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난 사람을 절대 안 뽑아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을 때 보수적인 사람을 뽑을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은 조금 깨어있는 사람을 뽑아요. 왜? 얘기하면 재밌거든. 생각해보세요. 공기업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일적인 얘기겠어요? 사담이겠어요? 사담. 인사 담당자가 그거 생각 안 할 줄 알아요? 해요. 실제로 해요. 얘는 좀 재밌네? 막 그렇다고 왠지 개길 것 같이 재밌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말고 내 말은 잘 듣는데 재밌을 것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또 내 말은 되게 잘 들을 것 같은데 정말 얘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속이 터져 죽어버리겠다라는 애들. 그런 애들은 또 안 뽑아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뽑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적합한 인재가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만들었어요. 다 공문 보내가지고. 그래서 성실성이 51.8%고요. 업무 지식 및 실천 능력이 24.1%예요. 실제로. 나머지는 다 뭐 그냥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자소서에 뭐를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여기에서는 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 한번 이 프린트를 한번 쭉 읽어보셔도 돼요. 요 밑에 나오는 것이 한전의 얘기예요. 한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1번 항목이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운 경험,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귀하가 취한 행동, 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난 갑자기 자소서 강의가 됐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보느냐면, 큰 목표. 큰 목표를 주어를 만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에요. 목표를 하기 위해 귀하가 취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가치관. 자신의 가치관을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 가치관 세우는 게요,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여러분들만의 가치관, 솔직히 얘기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지금 가치관,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왔다 갔다 거려요, 저도.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려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치관을 물어보면 사실 가치관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가치관은 절대적으로 내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유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에서 나와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으며 무엇 때문에 했으며 어떻게 한 거지?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기에서 내 가치관은 나와요.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약간 보수적인 길을 걸어요. 막 확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 성향 자체가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걸어와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걸어온 내 자신의 그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걸은 모습을 보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구나가 딱 보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의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가치관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꿈을 꾸지 마라. 꿈을 꾸지 말아라. 꿈을 꾸면 그냥 꿈속의 나와만 자꾸 대화하려고 그래요. 이상적인 나와만 자꾸 대화하려고 그래요. 그 로또하고 비슷해요. 로또 사면 어때요? 로또 사면 행복하죠, 일주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로또가 되면 뭐 집도 사고 이것도 사고 나 한 1억을 누구한테 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정확하게 합시다. 현실이에요. 내가 왜 로또를 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로또를 샀을까요? 우연에 의해서밖에 돈을 획득할 수 없는 내 자신 때문에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키워지면 가장 중요한 건 꿈에서 깨요. 그러면 자소서를 써요. 제가 왜 자소서를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 때문이기도 그래요. 스펙 초월 전형 때문이기도 그래요. 스펙 초월 전형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 지금 대부분 공기업들이 두 가지 전형을 같이 가요. 지금 초대졸 전형이 있고 대졸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졸 전형이 있고 근데 고졸 전형은 대부분 스펙 초월 전형이에요. 스펙 초월 전형.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졸 전형이라고 딱 고졸이 보는 건 아니에요. 고졸이 딱 보는 건 아니에요. 공기업이 실제로 한전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고졸 대졸 나눠서 봤어요. 실제로는. 고졸 대졸 나눠서 보다가 한전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고졸 없애겠다. 왜?
고졸이 실제로 시험을 안 본다. 대졸자만 본다. 고졸자들도 대졸자가 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지금은 뭐 나눌 수가 없어서 고졸, 대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왜 고졸로 했느냐면 고졸까지가 의무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이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고졸이에요. 대졸 해도 상관없어요. 대졸이 이걸 해도 상관없어요. 왜? 대학을 안 써요. 무슨 대를 나왔는지를. 고등학교도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본인 인증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쓰기가 되게 간단해요. 한 5분이면 써요. 5분이면 딱 쓰고 나면은 뭐가 떨어지느냐면 모든 지금 스펙 초월하고 있는 데가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스펙 초월하고 있어요.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구나. 지금 미션 4까지 됐거든요. 미션 5, 6 남았어요. 그래서 미션 1부터 6까지 줘요. 미션 1부터 6까지 줘요. 이 미션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꿈찾기 미션. 당신의 꿈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000바이트 주고 24시간 딱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꿈을 막 에세이로 기술해서 내자마자 미션 2가 딱 나와요. 미션 2가 나오면은 또 뭐 막 해요. 요번에는 한국공항공사의 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2000바이트를 서술해 보시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에 맞는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또 미션으로 줘요. 그 다음에 또 뭐 중간에 미션 3 가면 미션 2 48시간 미션 또 있거든요. 48시간 미션이 뭐 자기 가치관을 자소서처럼 쓰는 거예요. 한 5개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쓰면서 중간에 한 문제 정도를 논술 유형으로 이렇게 2시간 미션이 중간에 또 나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에도 스펙 초월 전형하는 친구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그래도 혼자 하고 있어서 멋져요. 진짜 학원을 와요. 저 미션 4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하고 나서 학원 컴퓨터에 앉아서 저하고 옆에 원장님하고 앉아있으면 저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요? 다 해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첨삭하고 해가지고 학원이 있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틀 자체가 스펙 초월은 그래서 학생분들이 스펙 초월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스펙 초월이 더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미션 6까지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스토리텔링 형식입니다. 다 스토리텔링 형식이니까 토익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다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에세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뭘 써봤어야 알지. 에세이 형식으로 뭘 써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떠냐 하면은 스펙 초월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공기업은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펙 초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정적이었어요. 왜? 학생들 이게 스펙 초월 전형이 너무 에세이 형식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그게 아닌데 실제로 그 스펙 초월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괴리가 너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1%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고졸자 중에도 1%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잘 써요. 그러니까 걔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업무 능력을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업무 능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고서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간 친구들이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스펙 초월 전형을 늘려라. 공기업 내부에서. 지금 공기업 내부에서. 그래서 스펙 초월 전형이라는 것이 지금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스펙 초월 전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필기 전형도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전은 직무적성만 봐요. 한전은. 그래서 꼭 되게 웃겨요. 한전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신있게 와요. 자신있게 와서 저 직무적성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나 제가 그러면 논술은 공부 안 하세요? 저 한전만 갈 거예요. 한전 직무적성만 보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아요.
알지만은 저는 논술도 권해주고 상식도 권해줘요. 이유는 면접. 필기는 모두 면접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이제는 필기는 모두 연관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직무적성은 말 그대로 한전 직무적성 같은 경우 120문제 나와요. 한전 직무적성 같은 경우 120문제 나오는데 혼합형으로 나와요. 뭐 언어 영역 따로 치고 이것 따로 치고 이것 따로 치고 이것 따로 치는 게 아니고 1번 언어, 2번 수리, 3번 추리,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위에 딱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그 시험 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냐면은 문제만 많이 풀어보시는데 안 그래요.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나오는 유형들이 있으니까 유형에 맞는 훈련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직무적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무적성은 기본적으로 훈련의 방식이에요. 어떤 학문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더하기 빼기를 못하십니까? 뭐를 못하십니까? 그냥 말 그대로 직무적성은 훈련의 영역이고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에 대한 영역. 즉 직관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적성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상식은 지금도 여기 밑에 상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청강 해봐도 돼요. 오늘 불금인데 약속이 없다. 오늘 밑에 내려가서 7시부터 시작하니까 청강을 하세요. 아니면 술을 먹고 와서 청강을 하세요. 우리 4시쯤에 마치거든요. 그럼 4시부터 7시까지 한 3시간 비잖아요. 3시간 동안 술 빨리 먹고 와가지고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선생만 음주 강의 안 하면 돼요. 선생만 음주 강의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술 먹고 와서 듣든 뭐 하든 깽판만 치지 않으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학원은 되게 오픈돼 있어요. 저 청강 좀 들어도 돼요? 마음껏 들으세요. 마음껏 들으세요.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들을 수는 없어요. 한 달 내내 들을 수는 없지만은 와서 내가 과목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과목 내가 한번 다 들어보고 결정할래요. 다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다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돼요. 실제로. 그래서 상식 같은 경우는 신문을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말 그대로. 왜? 여기는 상식 시험 안 보는데요. 여기는 상식 시험 안 보는데 되게 많아요. 실제로. 직무적성은 다 봐요. 직무적성은 다 보는데 상식 안 보는데 되게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식을 왜 공부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요. 면접에서 물어봐요. 이번 한수원에서 어떤 친구한테 물었대요. 어떤 친구가 왔는데 기술직이에요. 기술직인데 이제 이번 크림반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대요. 물으니까 이미 이제 준비를 좀 하고 갔어요. 우리 학원에 있었던 애인데 준비를 조금 하고 갔는데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잘했겠죠. 잘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자기는 전공만 막 준비를 해서 갔는데 전공 물어볼 줄 알고 기술직이니까 전공 준비를 해서 갔는데 크림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얘기를 딱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크림반도만 한 10개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고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압박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압박이 아니에요. 요즘 공기업 면접은 압박이 없어요. 몇 군데 빼놓고 진짜 좀 적게 뽑는 데는 압박을 하는데 보통 한 100명 단위 또는 00명 단위 정도로만 뽑는다고 하더라도요. 압박 면접이 없어요. 실제로. 분위기 되게 좋아요. 공기업은.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딱 앉아있잖아요. 호감형이시네요. 부터 시작을 해요. 대부분 면접. 호감형이시네요. 뭐 하고 굉장히 긴장 많이 하셨나봐요. 좀 풀어요. 어깨도 좀 돌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한수원에서 또 어떤 되게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1대1 면접이었거든요. 1대1 면접이었는데 이것도 인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고 그냥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닙니다. 저 꼭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의 실랑이를 거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사했어요. 그 친구 떨어졌을까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붙였을까? 떨어지지 당연히. 그럼 앉으라 그러면 앉으면 되잖아요. 앉으라 그러면 앉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소양. 여러분들의 진짜 아주 기본 소양이라는 것은 뭘 알아들어야지. 아무리 요 기술직. 1명, 2명밖에 없어요? 3명, 기술직 분들이,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네요. 그러니까, 기술직 같은 경우라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무슨 과세요? 건축, BIS 비율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응집력 구하는 공식은 알아도 BIS 비율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신문에는 응집력이 나올까요? BIS 비율이 나올까요? BIS 비율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졌다. 그래서 응집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졌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은행이 부도났다. 그래서 BIS 비율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식, 아주 인문학적 상식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 자연과학적 상식이 아니라 인문학적 상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그런 상식을 알았으면은 뭘로 내야 돼요? 뭐 단답형으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면접이라는 데 가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제 수업이긴 한데 꼭 제 수업이어서가 아니라요. 제 수업은 한 번쯤 다 참강을 해보세요. 꽤 괜찮아요. 그건 꼭 제 수업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요. 수요일날 오전에 시사인문학 논술 백수들을 위한. 왜? 오전 수업은 일하는 사람은 절대 오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백수들을 위해서. 백수들이 세상을 읽어야지. 일하는 사람은 세상 읽을 필요 없어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수들을 위한 시사인문학 논술, 시사인문학이라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면요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업론.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면접에 갔어요. 왜? 이 공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고 이 공기업이 왜 이걸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죠. 공익은 뭐고 그 다음에 왜 이 공공성을 띄어야 되고 왜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되고 왜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야 되고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뭔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요 세 개가 가장 공통해요. 요 세 개가 가장 공통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공이 있는데 전공은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요즘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공은 준비하셔야 돼요. 전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논술, 약술, 단답형, 객관식 다 혼용돼서 나와요. 전공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공 시험 보는 데가 점점 많이 줄어들어요. 점점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PT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신의 전공 중에서 한 분야를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만 금융권을 준비를 하신다면 기본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 경영 이쪽 파트, 법률 이런 파트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격증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잖아요. 자격증 공부 정도까지만 해놓으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다 물어봐요.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도 자격증 공부가 다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공부 안에서 대부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전공은 이렇게 생각보다 깊이 있지 않게 넓고 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법 전공한 사람도 실제로 전공 시험을 치러 가면은 사시 준비 3년 했는데 떨어져요. 전공 시험에서. 왜 떨어질까요? 포인트가 달라요. 사시는 헌민형이 나오잖아요. 사시는 헌민형, 헌법, 민법,
그 형법이 나오잖아요. 공기업에서 형법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민법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씩 소송 받으면 민법이 있는데 소송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제일 문제는 뭐예요? 기업과 기업가의 문제잖아요. 사실 공기업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상법과 무역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법률 중에서. 그러니까 상법과 무역법이 제일 나오니까 허민영 공부한 친구들이 상법과 무역법, 채권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니까 뭐지? 채권을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판례가 있었어. 그러면 채권이 뭘까? 막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지는 않은데 포인트가 좀 다르고 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경제 같은 경우도 되게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는 경제학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학 공부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경제 공부하신 분이? 경영 공부하신 분? 경영 같은 경우도 재무관리가 좀 나와요. 근데 사실은 경영은 재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많이. 근데 재무관리하고 조직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 앞에 있는 경영학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잘 안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필기 전형도 변했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는 거고 그 공통 과목 안에 내가 전공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전공을 먼저 타겟팅을 해요. 왜 전공을 거의 90점 이상 맞아야 되니까. 전공을 먼저 타겟팅하고 나머지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면접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까지 보고 공통 과목 3개 들어가고 전공 내가 선택해가지고 뭘 공부할지예요. 법적으로 공부할지, 그러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공부할지 상경적으로 공부할지인 거고,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생각보다 되게 심플해진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잡는 게 이제 면접이에요. 그래서 실무 면접, 임원 면접, PT 면접, 토론, 창의력 면접. 이런 식으로 나눠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실무 면접은 전공하고 시사, 임원 면접은 인성에 대한 질문하고 시사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PT 면접은 가치관이나 전공에 관한 질문이 많은데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사적인 찬반 토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은 이번 한수원 문제 같은 경우, 한수원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 5권이 있고 그 베스트셀러 5권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요. 어디 땡땡 문고 직원이에요. 땡땡 문고 직원인데 이 5권을 가장 잘 팔기 위해서 서점에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토의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수원 같은 경우 영어 면접이 있거든요. 영어 면접이 한수원은 좀 빡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의했으면 토의의 꼭지 중에서 하나를 30초 동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영어로 이런 식으로. 예전엔 영어로 자기소개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해 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토의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영어로 한번 발표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공이 없으면 이제 면접에서 무조건 헤매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창의력 면접, 자료 해석 이만큼 주거든요. 이만큼 툭 던져주고 자료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엉뚱한 질문들 해요. 엉뚱한 질문들. 어떤 물건을 지상파에서 몇 번 정도 광고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 질문에서 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오히려 필기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학원을 다니면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뭐를 하셔야 된다? 점점 더 면접에 조금 더 초점. 필기는 그냥 테스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패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갔을 때 면접에서 여러분들 사실상 공기업 준비하는 게 합격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하려고 준비하는 거지, 난 필기만, 난 1차만,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되려면, 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조적 인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창조적 인재가 뭔지 모르죠. 자꾸 창조 얘기하는데, 창조 경제 뭐예요? 잘 몰라. 이런 거예요. 잘 모르는 경제. 이런 건데,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말 그대로 창조적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나에게 당당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 이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수단이에요. 학원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오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학원의 저도 이렇게 있지만은 막 절대적으로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온 얘기를 자꾸 앵무새처럼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에요. 단지 그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나마 또 오래 공부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도와줄 수 있고 그냥 요런 길이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길을 따라가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길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소서는 이게 백화제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가지 꽃이 있으면 100가지 꽃이 피는 거예요. 다 다른 자소서가 나와야 돼요. 왜? 똑같이 어학연수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달라요. 같은 인도를 가고 같은 유럽을 가더라도 느낌이 다 달라요. 전 유럽 중에서 네덜란드가 제일 좋았어요. 이유는 너무 자유로워요. 어떤 친구는 별로래요. 저는 너무 자유로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기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 거리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 암스테르담 그 다리를 넘어서 들어가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저녁 7시 어둑어둑해지기만 하면은요, 좋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남녀, 여여, 이렇게 다 붙어서, 다 있어요. 멋있어요. 가게에서 대마도 팔고, 여자분들은 대마 쿠키를 드시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좋았거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똑같이 암스테르담을 갔는데 별로래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날씨가 별로라서 안 좋대요. 그건 그 사람의 느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백화제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100가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은 했는데 이게 툭툭 안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되게 웃긴다. 여러분들하고 막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 해가지고 자소서 쓴다고 인터뷰 막 해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뭐냐면 학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원론적인 얘기. 공기업이 이런 거 보시고 또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플라톤은 이렇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플라톤과 대화해보는 건 나아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대화해보는 건 나고 사유의 체계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은 그거를 알아야 사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책들 많이 떠들잖아요. 당당한 인재,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먼저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알아야 사유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것은 학원이고 그 다음에 학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공기업은 언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 나는 언제부터 시작해야지? 다이어트의 실패 요인은 내일부터 해야지. 맞잖아요. 다이어트의 실패 요인은 내일부터 해야지.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안 먹어야지.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 운동 월요일부터 해야지. 내기해도 좋아요. 안 가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해야 돼요.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꿈만 꾸지 마세요. 공기업 준비해야지.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언제 술 한 번 마시자. 우리 언제 마시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술 한 번 마시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죽기 전에 한 번 보면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공기업 준비할 때, 공기업 준비해야지. 이러고 있으면은요, 죽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공기업 책은 들여다보실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있어요. 지금부터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상담하실 분들도 또 상담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무튼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